자, 오늘 이제 고과직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조금 더 생각하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합격자들은 대개 90점 이상 맞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방직 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풀어본 문제를 하더라도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책형 기준이고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억과 니은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누구는 신문왕에게 화음계를 통해서 조언을 하였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누굽니까? 설총이죠.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진성룡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최치원입니다. 이 설총이라든지 아니면 최치원과 같은 인물은 전부 다 육두품 출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육두품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관등승진에서 중의제를 적용받았다. 골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두품 이하 신분들에게 중의제가 적용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을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중앙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 그 다음 자색의 공복을 착용, 그리고 4번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이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진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정답 1번으로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비슷한 문제를 최근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던 겁니다. 가부터 다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기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랑랑군을 차지해서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고구려 랑랑이 축출되었다. 어느 왕 때? 미천왕 때. 그리고 연도수도 기억하고 계시죠? 몇 년이에요? 313년입니다. 다음,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켰다. 그러면 이건 장수왕 때죠. 자, 일단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거기까지는 427년도입니다. 그 다음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 이거는 475년이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 아니에요? 자, 기억. 태학을 설립했대요. 이거는 수술방 때고 372년.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이거는 2세기 후반 고국 천황 때잖아요. 그러면 2세기 후반이면 가 앞쪽 시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AD 194년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 다음 철장성을 축조하였다. 이 철장성은 영류왕 때부터 시작해서 보장왕 때 완성이 되죠. 그러면 7세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신랄도와 외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광개토대왕 시기 AD 400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억, 리을.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무릇 민호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많고 적음과 재산의 빈부와 관계없이 5집마다 한 통을 만들고. 자, 지금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5집마다 한 통을 만들고. 이게 뭐예요? 5가 작통이죠. 그러면 보기에서 이 5가 작통법을 시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기억.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을 방지할 목적이었다. 농민 통제. 기억 맞습니다. 니은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농민들을 통제하면 당연히 세금과 그 다음에 군역 관련된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에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체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용어가 유향소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을 억제한다. 이거는 5가 작통하고 향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은 틀렸죠. 네,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발의로 개최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면서 통일을 촉구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 인사는 이를 고려해서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해결로서 통일적인 재조, 그러니까 통일적인 다시 만드는, 그게 바로 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무엇의 소집을 제창한다. 그러면 무엇의 소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파리 강화위의 김규식 파견을 논의하는 것을 소집하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건국강령 채택의 소집을 제창하였다? 말이 안 되죠.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창조파, 개조파, 즉 국민대표회의가 임시정부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자 소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가부터 라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밑에 있는 지문들을 위에 표에다가 하나하나씩 맞춰볼게요. 1번, 혈량과를 실시하였다. 혈량과를 실시했다는 것은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이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모사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모,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죠. 그러면 연산군 때면 보기에서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틀렸고, 그 다음 두 차례 걸친 예속논쟁이 일어났다. 예속논쟁은 왕으로 보면 현종 때죠. 그러면 보기에서 효종이 즉위하였고 영조가 즉위하였다. 이 사이에 효, 현, 그렇죠? 그 다음에 숙, 경 이런 왕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3번 현종은 다에 해당되겠구나. 정답 3번입니다. 다음, 신해통공으로 금 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정조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천은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예요? 동해의 제천 행사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 바로 답이 보일 거예요. 후, 읍군, 삼로 등이 하우를 통치하였다. 동해, 옥저에서 보이는 군장 명칭 후, 읍군, 삼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결의문이, 건의문이 결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해서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게 할 것.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촌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거기에 밑줄.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책임관, 즉 고위관료를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서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번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이 사료는 우리가 자주 보셨던 사료입니다. 뭡니까? 헌의 6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헌의 6조는 독립협회 관련해서 1898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1번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자, 독립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6년입니다. 해당 사항 없겠죠? 2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이것도 역시 아관파천 1896년. 해당 사항 없겠고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이 원수부의 설치는 1899년 대한국 국제가 발표된 이후에 황제에게 군사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원수부가 설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군국기문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군국기문처는 갑오개혁 1차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1894년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어보죠. 8번입니다. 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족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 화포를 제작하였다. 그러면 화약,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 기구는 무엇입니까? 화통도감이죠. 화통도감이 나오면 최무선, 진포대첩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무선의 화통도감 요건 고려말 우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보건공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도교 사원 보건공은 이종 때 고려 중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하였다. 이게 1377년 우왕 때에 해당되죠. 직지심체 요절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이건 고려 중기 의청과 관련된 내용이죠. 시무 28조 유교정치의 구현 최승로 성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를 볼게요. 갑신정변 이후 국내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건 연도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갑신정변 1884년. 1번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국립국화를 건의하였다. 그러면 이 중립국화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죠? 바로 검도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 러시아 남하 정책에 대응해서 영국 함대가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게 검은도 사건 1885년. 그리고 검은도 사건 이후에 6.1준 부들러의 영세 중립국화 논의. 그러면 전부 다 갑신정변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다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해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통상특혜를 허용하였다. 이거는 어떤 사건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죠? 이모군란. 이모군란이면 1882년 갑신정변 이전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바로 갑신정변 이후 1885년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9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이 10번 문제가 어렵게 보이는데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이범윤이 나왔어요. 이범윤은 간도관리사였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건 을릉도 독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근데 삼국 접양지도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낯설죠. 이럴 경우에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미세협정이 나왔네요. 이건 독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조선국교 제10할 내탐서. 이거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어윤중 서북경략사. 이건 간도와 관련되잖아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은 독도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 몇 번 고르셔야 돼요? 당연히 2번 고르셔야 되겠죠. 이거는 내용 전체를 알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소거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초기에는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이 힘들어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을 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음병을 만들기도 하였다. 자, 은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 만든 화폐. 이게 뭐예요? 은병이죠. 그러면 이 은병 활구라고 불리는 이 화폐는 고려, 숙종, 주전도금에서 만든 화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청해진이 설치되어서 무효권을 장악하였다. 이 청해진은 신라대 흥덕왕 때 장보고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죠. 그 다음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 때 설치가 되죠. 그 다음 책,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은 고려시대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그는 이성계를 추대해서 조선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창하였다. 거기에 밑줄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 시, 잡, 변 이렇게 되면 그는 정도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외구의 소굴인 스시마를 정벌하였다. 물론 이 스시마 정벌은 고려말 창왕 때 박위라고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조선시대 관련된 문제니까 세종 때 이종무가 스시마를 정벌하였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이건 역시 세종 때 설, 순이 중심이 되어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였다. 사군 육진. 그러면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세종 때 김종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서 왕조의 통치규범을 마련하였다. 바로 정도전하면 조선시대 최초의 사참법전 조선 경국전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1903년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을 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농장, 개간사업장, 철도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사회를 형성하여 갔다. 노동이민과 함께 사진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 합성협회와 같은 한인단체가 결성되었다. 자, 노동이민으로 이곳에 가서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한인 합성협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대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와이, 미주 지방입니다. 1번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이 한흥동은 소만 국경지대에 해당하는 밀산부 한흥동. 그죠? 다음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권업회는 1911년 연해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다음 자치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은 서간도, 남만주, 삼원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바로 군사양성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 이게 바로 미주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박용만을 중심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똑같은 문제를
그 문제풀이집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도 이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이 추정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컨대 구만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억 년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홍대용과 관련된 사료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석 누구예요? 유소원의 우석. 반개수록 유형원의 반개수록. 바로 홍대용, 임학용윤. 그리고 성인 남자들에게 이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고자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홍대용의 균전론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학위에서 소비를 권장해서 생산을 촉진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이거는 박제가의 북학위가 되겠죠. 네, 다음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짐이 생각한데 쓸데없는 비용을 전략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금무라. 현재의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정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황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대한제국. 그러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의 비밀 조항으로서 조약이 체결된 이후 군대가 해산되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발표된 이후, 그러니까 군대 해산 이후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1905년 을사의병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요건 이전, 이게 1907년도니까. 2번,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 세상에 바탕을 둔 의병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1895년 을미개혁, 단발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해당사항 없고, 그 다음에 연합의병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서울 진공작전은 1908년이죠.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리을에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서 의병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되었다.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그러니까 리을도 해당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지문에서 디귿, 리을 정답을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16번도 15번하고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국권 침탈,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첫 번째,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대요. 이건 1907년이죠. 그 다음, 일본인 메카타를 재정고문으로 하고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 이건 뭐예요? 기후각서죠. 1909년 기후각서. 그 다음,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요거는 정미 7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니은이 가장 빠르고 디귿이 가장 늦다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고 순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정미 7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17번 문제 볼까요?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것도 자주 보던 사료였죠.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에는 본래 금광이 5곳이 있었다. 올해 여름 새롭게 39개소의 금혈을 뚫었는데 550여 명의 광군들이 모여들었다. 도내 무례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득을 쫓은 무리들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금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에는 촌락이 즐비하고 그 다음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서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금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 광산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뭘 떠올 수 있냐면 조선 후기 민영광업과 관련해서 설, 점, 수세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점상 조선 후기 민영광업 1번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패전을 분홍층에 분급하였다. 여러분들 사패전이라고 하는 뭐예요? 바로 힘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이 지배계급들이 혹은 왕실과 관련된 왕실과 결탁된 인물들이 대규모의 농민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여 개간하는 땅, 이걸 사패지라고 해요. 혹은 사패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의 분홍층에게 땅을 분급한 사례는 없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 지방에는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해 갔고요.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였고 밭농사에서는 조선 후기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그래서 17번도 어렵지 않게 1번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신들이 서경의 이문역 지세를 관찰을 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를 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가 있고 금나라가 패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개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당시에 서경 길지설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 서경 길지설은 우리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중에서 풍수지리 사상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1번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맞죠?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남경 길지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여러분들 초제가 뭐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사회복지직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셨잖아요. 거기에 고려 말에 한양촌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한양 길지설. 특히 뭐하고 연결이 됐었죠? 외구의 침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입니다. 18번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 한 문제 정도는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문제가 19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역사학자들이 박은식, 신채호, 그 다음에 백남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진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경향하고 약간 달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 같이 볼까요?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악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하여야 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은 지금 계급투쟁, 바로 역사학에서의 사회경제사학을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중략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 거기에 체크. 자, 사회경제사학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그 다음 민족주의 사관을 제시하는데 이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 사학에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계급투쟁적 사회경제사학이나 그 다음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 실증주의 사학과 같은 과학성, 과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지금까지 나온 어떤 역사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민족주의 역사관, 이게 바로 신민족주의 사학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신민족주의 사학자 하면 우리가 안재홍이나 손진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재홍 혹은 손진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만약 조선 민족사 개론이 이 조선 민족사 개론이 조선 민족사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손진태라고 하는 인물의 책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1번 조선 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하였다. 이건 신채호잖아요. 2번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박은식.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면 안재홍하고 손진태 중에서 진단학회하고 관련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손진태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고 하는 글을 연재했대요. 이거는 정인보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19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손진태, 신민족주의 사학자 손진태.
그리고 플러스 진단학회 손진태 이렇게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의주라고 하는 곳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바로 압록강 밑에 있는 곳이 의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고려시대라고 특정지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의주를 더 자주 보게 되죠. 압록강 바로 밑에 있는 의주까지 선조가 임난 때 도망을 갔다든지 그 다음에 의주에 거점을 둔 만상, 그래서 의주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압록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천공과 관련이 없으니까 정답을 1번으로 바로 고르시면 되겠죠. 네, 이상으로 이제 국가직 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합격자 평균은 90점 정도 생각을 하지만 한국사에서 조금 잘 맞으신 분들은 95점, 100점도 충분하셨을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6월 달에는 지방식 시험, 그 다음에 서울시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자, 오늘 하루는 푹 모든 걸 잊고 쉬시고 내일부터 다시 6월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